자, 오늘은 통합방위법 1강 들어가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은 예전부터 이제 우리 공부하신 사람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과락을 면하고 싶으면 통합방위법을 극복하라. 그 다음에 합격을 하고 싶으면은 예비군법 이제 훈령을 잡아라.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은 병역법을 마스터해라. 이런 원칙이 있죠. 통합방위법은 문제수는 적지만은 이 문제수가 적어서도 문제죠. 문제수가 적은데 상황형으로 막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자, 통합방위법 보면서 이제 총괄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통합방위법을 공부하실 때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먼저 법을 1조서부터 벌칙이 24조죠. 그래서 법을 1조서부터 24조까지 정확하게 제목을 외우시고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엔 여기는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시행령을 따로 1조서부터 37조까지 문책요구까지 쭉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법은 법대로 위치를 쭉 잡으시고 령은 령대로 위치를 잡으세요. 그렇게 잡고 주요 단어를 털어내세요. 그리고 주요 단어가 주는 변형된 문장이라든지 응용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통합방위법은 쉽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일단 월반기라는 용어 없다 잡으시고요. 승인이라는 용어가 없다. 나중에 합동보도본부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위험지역이니까 그때는 각 언론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작전과 관련해서 이 선조치 후보국 개념이지 승인이라는 용어가 없다 잡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이지만 또 시험 문제 봤을 때 정말 그 속상한 것 중에가 용어를 살짝 바꿔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특히 통합방위 사태를 경계태세로 이렇게 오답을 꼭 한 번씩은 줘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이 정한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또 당황을 시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한다는 것은 여기 통합방위법에 시행규칙이 없죠. 즉 대통령령이 대통령훈령 28호 어디서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게 시행규칙인데 작게 부분하고 비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틀리다. 다음에 본부장이 나오고요. 부본부장이 나옵니다. 본부장은 통합방위 본부장을 본부장이라고 그러고 부본부장은 그 합참작전본부장 이 사람이 부본부장이에요. 여긴 부자 들어가고 빼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다음에 없는 위협이 추가되고요. 또 있는 위협이 생략되고 최근에는 많이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지역 이것과 지방을 엄청 바꿔댔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바꿔대는 게 방이 오고 방호를 이렇게 바꿔댑니다. 아주 제일 많이 바꿔대는 것 중에 하나가 군경합동작전이냐 작전이냐 이 두 분야를 아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상황형 같은 경우는 왜 네가 관점하고 절차 누락 관점에서 지금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상황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숙달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상황형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도 코드를 써놓고 코드에 맞춰서 풀어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이 법은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도 위대하게 하여 국국통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도위대 국국동 통대수시다. 자, 목적 나오면은 각종 목적 한번 다 비교를 해보세요. 병역법의 목적, 국민의 병역 의무다. 이게 국민이 중요하죠. 예비군법의 목적,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다. 지역 방위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조 편동. 자, 훈령에서 조편운의 목적, 두 개의 법률에 따른 조편운, 지절규, 당군 잡아주시고요. 교육 훈령의 목적은 두 개 법률 채목이다. 그런데 또 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있죠. 동절숙 전발 입는구다. 그래서 이 목적을 좀 서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의 목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위사, 시필사 이렇게 해서 목적도 모둠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 2조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는 61회까지는 계속 출제가 됐어요. 62, 63 출제가 안 되다가 64 출제되고요. 66에서부터 67, 68, 69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는 용어는 사지선다형으로 잘 출제가 되거나 완박스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복잡하게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해서 연결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쭉 써놓고 여기에서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연결이 맞느냐. 그럼 오답 포인트는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오답들을 보겠습니다. 기출 오답을. 자, 2조 정의를 공부를 할 때는요. 이 왼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부분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페이지들 있죠. 이 페이지에서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좌측에 있는 페이지는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다라는 걸 꼭 보세요. 자, 통합 방위란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다. 국가방위 요소란 지원 요소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란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작전이란 방위 작전을 말한다. 그래서 시작과 끝말이 같다.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12호의 방호 있죠. 방호의 이 작전 활동을 방위 작전으로 출제를 가끔 주변에 여러분들이 못 곤란해요. 다음에 여기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는 침투 도발 위협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침투 도발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1호에서는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게 해요. 침도위대 이렇게 가죠. 그래서 통합 3호에서도 통합방위 사태는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협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갑종 사태 가면은 침투 도발만 나와요. 을종 사태 가면 또 침투 도발이 나오고 위협이 없어요. 병종 사태 가면 또 침투 도발 위협이 나와요. 그리고 또 위협에 가면은 침투 도발만 나와요. 방호에 가면은 또 침투도 안 나오고 도발과 위협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각계 다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침투 도발만 나오는 거는 갑종, 을종 위협이다. 그리고 도발 위협만 나오는 건 방호다. 이것만 잡아놓으세요.
가물종에서는 침투 도발, 위협에서도 침투 도발만 나온다. 어차피 위협은 용어 자체가 위협이니까 침투 도발 위협 안 나와도 위협인지 알겠지만은 다른 데서 침투 도발 위협 하다가 갑자기 침투 도발만 나오는 게 갑종을종, 도발 위협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침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어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방어란 침투가 빠지고 도 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경계태세 쪽에 가면은 경계태세 숫자가 나오거나 평시에 나오면은 또 침투 도발 위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지만 나중에 요거 여기서 제시된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나머지는 다 침투 도발 위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물론 이 침투 도발 위협을 가지고 출제를 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자, 1호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1호는 통합방위라는 걸 묻는 거죠. 통합방위란 뭐냐?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도 위대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여기서 국가방위 요소가 이제 2호에서 쭉 나옵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하는 것이다, 분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용어들은 첫말과 끝말이 같다. 그리고 이거 전체의 공부는 침도 위대 통일로 잡으십시오.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거 여기서 분권화하는 것이다.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침도위대 통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그러면 이 국가방위 6가지 종에서 하나 끌고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는 가나다라 마바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한정시켜서 예비군을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한정시키면 안 된다. 자, 다음에 이 방어라는 용어가 또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방어는 우리 통합방위법에서 지금 여기 정의에서 방어가 한번 나왔죠. 나중에 국가중요시설로 연결이 되면 방어로 한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에서는 다 방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방호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지역에 가면은 나중에 지중방 해강차 출제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에서 이제 방호라는 용어가 나오죠.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경비, 보안, 방위가 아니라 방호로 나온다. 또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라고 해서 국가중요시설은 방호로 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법 21조 가서 국가중요시설 나오죠. 그럼 방호로 하고 다 모든 용어가 방호로 간다. 그냥 국가중요시설부터 방호로 연결된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 방호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취약지역에서 방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지중방 해강차 대령 출제 있다 이런 용어가 나올 때 방호가 한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방호가 나오고 나머지는 방위다 이렇게 아예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2호 국가방위 요소는 뭐냐? 짝수방지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각목의 방위 전력과 지원 요소. 짝수방지다. 어디까지가 방위 전력이냐, 어디까지가 지원 요소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방위 요소에 보면은
국군이 있죠, 국군. 그 다음에 경소해가 있습니다. 경소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그리고 제주도는 자치경찰기구. 제주에서 자치 생략되면 안 되겠죠. 자, 다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국지단체만이다. 여기 공공단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지자체다. 그리고 우리 이제 통방법에서는요, 국가방위 요소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기관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방위 요소는 뭐 수시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러죠.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그런데 이 국가방위 요소에서 이것을, 이 가나다라 마바 중에서 응용이 잘 들어가는 게 이 예비군과 민방위대다. 왜냐면, 국가가 국가방위 요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군을 뭐 운영한다, 경찰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좀 말이 되지만은 지자체가 국군을 육성해 한다, 경찰을 육성한다, 그러면 이건 쿠데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잘 안 쓰고, 어차피 출제관들은 강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끌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지자체가 국군을 육성한다 그러면 그건 좀 어감이 안 맞죠. 그래서 지자체가 국가방위 요소라는 용어에 예비군을 육성한다, 민방위대를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라항과 마항을 국가방위 요소로 잘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항의 바호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 6조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를 주는 축장, 이렇게 간단히 6조에 따라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데, 이 6조가 뭐냐면 범 6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조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를 두는 직장 하면은 6조로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6조는 뭐냐면 범운대예요. 범운대. 직장 협의를 두는 범위와 운영. 이 범운대는 예비군법에서도 많이 보셨죠. 근데 그래서 대령으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시행령 구조로 가면은 법 6조 2항에 따라 직장 통합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법인은 뭐냐? 중상 소대급도 원하면 둘 수 있다 해서 소대급 원이 있다. 그리고 법 21조 사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그러니까 또 법 21조를 또 따라가 봐야 돼요. 법 21조 가면은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행기장과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 6조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를 두는 직장을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해요. 국방부 장관이 여기를 응용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관행기장과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국가시설인 직장은 통합방위 협의를 두는 직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버리면은 법을 몇 개나 따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6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일부 바뀌었죠. 통합방위법은 잘 안 바뀌는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예. 원래 소방기본법에 국가방위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소방대를 기억을 하시고, 자, 3호는 이제 통합방위 사태예요. 통합방위 사태는 침도위대 68단, 즉 침투도발 위협에 대응하여 침도위대 6호부터 8호까지, 6호가 가서 보면은 갑종사태죠. 7호가 을종사태죠. 8호가 병종사태입니다. 그러니까 6호부터 8호까지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이다. 그래서 나오려면 3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6호서부터 8호까지. 6호서부터 7호까지 그러면 틀리죠. 7호부터 8호까지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3개 모두가 기술이 되어야 된다. 또 풀어서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갑을병이 다 들어와야 된다. 갑과 을 이렇게 따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침도위대 6, 8단까지 다 잡아주십시오. 자, 4호는 이제 통합박이 작전이란 뭐냐면은, 자, 이걸 그대로 다 잡으셔야 돼요. 통합박이 사태가 선포된 지역이에요. 경계태세가 선포된 지역이 아니고, 이 중에서 통합박이 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 이 사람들을 앞으로 작전지휘관이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작전지휘관은 통지함시가 되는 거예요. 통지함시. 자, 여기서 이제 이 작전지휘관을 가지고도 응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여기에 이 통지함시가 작전지휘관인데, 이 시도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가끔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해가지고 작전지휘관을 가로로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 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작전지휘관으로서 맞는 사람은 그럼 통지함시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지역군사령관은 오케이죠. 시도지사는 작전지휘관에 안 들어가죠. 국정원장도 작전지휘관에 안 들어갑니다. 통합방위 본부장은 그 대신 작전지휘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직책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들어올 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즉, 통합방위 작전이란 사선 지역에서 통지함시, 그 시도경찰청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통합방위법에서 이 4명 중에서 통장이 빠지고 시도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들어오는 적이 2번이 있어요. 즉 언제냐면 이걸 이제 지시함지 이렇게 하는데,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이때 통장 대신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가 딱 2번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경계태세 발령 시 지휘협조 관계에서 평시라는 거예요. 평시에 4명 지시함지는 침투 도발에 대비한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침도상현 각각 자켓 수립하라. 이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나오면서 통장이 빠집니다. 자, 검문소 운용에 가서도 또 통장이 빠지는 대신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한번 들어와요. 그래서 이 2군데에서 통장이 빠지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히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통지함지 그 작전지휘관과 헷갈린다. 자, 다음에 이 방위작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에서 이 작전활동과 바꿔치기를 자주 한다. 그래서 4호는 전체적으로 사선 통지함시, 이 사람이 작전지휘관이다. 방지통 방위작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전지휘관으로 났다, 이 말은 아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지휘관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통방법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을 주고 골라라 하는 측면의 문제가 났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합방위 작전이란 이걸 또 방어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출제해도 가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오답 자리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단급이 좀 애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단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장이 정한다. 그래서 지휘여 통장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장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휘장 통장으로 아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호, 7호, 8호를 공통적으로 보겠습니다. 6호는 갑종 사태죠. 7호는 을종 사태를 말하고요. 8호는 병종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침도위대 6,8단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갑종이냐, 을종이냐, 병종이냐, 여러분들은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종은 대규모 이렇게 들어가면은 갑종. 대량 살상 무기, 그러면 일단 갑종으로 무조건 판단을 하세요. 을종은 일도 여러 지역에서 침투 도발 이렇게 가면은 일도 여 지역 그러면은 을종이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러면 을종입니다. 그리고 병종은 뭐 침투 도발 위협 예상 소규모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면은 병종입니다. 저 사람에서도 구분을 들어가면요. 갑종은 통장이나 지역군사령관 2사람이죠. 을종은 무조건 지역군사령관 1명이에요. 병종은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이렇게 3명이 작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을종 사태 지역에서는 경찰관할 구역에서는 경찰 작전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지휘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종 사태라는 것은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경찰이 끝내고 지역군 사령관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군 사령관이 끝내고 바다에서는 함대사령관이 종교를 지어라. 그러나 을종 사태가 되면은 지역군 사령관 안에 이 시도경찰청장 및 함대사령관이 이 사람의 지휘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면서 갑종은 2사람, 을종은 1사람, 병종은 3사람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태 구분을 할 때는 대규모 또는 뭐 대량살상 그러면 그건 금방 구분되겠죠. 을종이냐 병종 사태를 구분할 때는요. 일도여 침투 도발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또 침투 도발 예상이거나 소규모 그러면 소규모가 어디까지 소규모예요? 분대가 소규모예요. 소대가 소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태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해야 될 거는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면은 병종 사태.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러면 을종 사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숙달이 되시면은 을종인지 병종인지 금방 숙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목을 조르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럼 을종.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럼 병종. 여기까지는 잘 구분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제 이게 고수다 문제가 되면은 건의권자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순간 머리가 멈춰버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러면 을종, 될 수 있으면 병종, 이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몇 개 시도를냐 이게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우면 을종인데 몇 개 시도냐. 그래서 이게 2개 이상 시도가 되면은 국장관으로 가고요.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될 수 있으면 하고 2개 이상이다. 몇 개 시도냐? 2개 시도다. 그러면은 국장관 또는 행장관으로 가요. 그런데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우면 하고 몇 개 시도냐 해서 1개 시도다. 그러면은
자기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지역으로. 충청도면 충청도, 충남 도지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럼 을종, 그래 을종.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됐으면 병종. 이것까지는 잘 구분하는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런데 몇 개 시도냐? 2개 시도다. 그러면 을종이면 최소한 국장관 이상이다.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으면 몇 개 시도냐? 2개 시도다. 그러면은 행장관도 들어간다.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근데 한 개 시도, 충남 하나로 끝난다. 그러면은 건의권자도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시도지사에게 끝.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으면 해서 몇 개 시도냐? 한 개 시도다. 그러면 경상북도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지사 하나로 끝. 건의권자는 이 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시도를 구분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갑종은 무조건 국장관, 둘상시도 을종도 국장관. 그래서 갑두리 장관입니다. 갑두리 장관. 그 다음에 둘상시도 병종은 국장관 또는 행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장관은 둘쌍만 붙으면 무조건 모두 다 건의가 가능하죠. 근데 행장관은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워. 그래서 둘쌍 시도면은 관여를 못해요. 근데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될 수 있으면 하면서 2개 시도면은 행장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둘상시도인지 아닌지 보고 둘상시도 중에서 을종이면은 국장관 이상, 그리고 둘상시도 병종이면은 행장관. 이렇게 이거를 꼭 몇 개 시도냐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은 좀 쉽고 그럴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실제 상황형 들어가면 이 개념을 지금 확실하게 숙지를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상당히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개 지역에서는 갑종 사태라는 건 없어요. 을종 및 병종만 있어요. 갑종 사태는 무조건 국가 대규모 사태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기간 계속 강조드립니다.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우면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한다. 바로 이어서 몇 개 시도냐를 여러분들이 바로 식별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건의권자를 잡아야 된다. 지역은 갑종 없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인천 지역에서 대량 살상 무기, 그럼 갑종이죠, 무조건. 이거는 건의권자가 무조건 국장관이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 이제 쉽죠. 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일대인데 이게 이거보다도 먼저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되게 어려운 그런 을종이죠. 그럼 여기서 을종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몇 개 지역이다? 2개 지역이다. 그러면 국장관이다. 자, 소대급이 됐든 2, 3명의 규모가 됐든 이게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병종이죠. 그런데 2개 지역이죠. 몇 개 지역을 바로 이어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장관도 되고 국장관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몇 개 지역이냐. 그걸 가지고 건의권자를 따져야 된다. 자, 이거 가번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병종이죠.
병정인데 몇 개 지역이다? 충청도다. 그러면은 충청도 지역에서 해결이 되고 건의권자도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된다.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9조, 9호, 10호, 11호는 또 공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일단 따옴표를 잘 바꿔요. 그래서 침투는 도발로, 도발은 위협으로, 위협은 침투로 이렇게 잘 바꾸는데 계속 여기 지금 기출 보면 바꾸죠. 특이했던 것은 이 침투를 여기 뒤에 있는 침범으로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침범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투한 상태를 말한다. 해가지고 오답을 준 거 외에는 따옴표를 잘 바꾼다. 10호는 도발이란 무엇이냐? 도국 용모다. 도국 용모. 즉 국민 또는 영역의 위해를 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국민, 영역 둘 다 들어가야죠. 자, 11조는 위협이란 뭐냐? 침투, 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나는 상태다. 그래서 위협에는 위협이 침투, 도발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능기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9, 10, 11호는 잘 바꾼다. 자, 12조 방어 보겠습니다. 방어는 방도위, 인시장, 모기작전 활동으로 잡아주십시오. 즉, 뭐냐면, 여기 또 침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방도위, 인원시설 장비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이거를 통합박이 작전에서 방위 작전을 말한다 라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통합박이 작전이라는 것을 방어란도 이렇게 바꾸기도 한다. 자, 13호 보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이란 무엇이냐? 공항공주, 전파기, 안보생활이다. 잡아주십시오. 즉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을 이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다. 그래서 국중이란 전파기 될 경우 안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국중은 이 용어의 적에서 잘 구분해요. 그런데 뒤에 법 21조 국가주요시설 경비, 보안, 방어활동에 가면요. 거기서는 또 국중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항시 읽어주실 때 국중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도 안보생활과 국민생활 두 가지가 좀 다 나와줘야 되고요. 이 국민생활은 또 별도로 좀 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병역법 2조 정의에서 보면 승선근무 예비역이란 직원법에 따라서 항기로서 두 개의 법률에 따라서 전사비, 국민경제와 군물자를 두 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지원하기 위한 업무. 물론 오답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집을 징집으로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국민경제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원래 우리가 지금 공부는 병역법부터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경제 기억, 그 다음에 국민생활은 시읒, 맨 마지막에 배우니까 기억과 시읒으로 이 국민생활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국가 안보가 안위로 나온 적도 있고요. 국민생활이 국민경제로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고수다 문제예요. 자, 용어의 정의는 첫 시간이고 그래서 기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드린 부분과 자습서에 있는 부분을 모두 마스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